한병도. 그래서 정무수석이 이제 이게 그 결과물일 거라고 봐요. 월요일 날 네. 휴가를 내셔서 결과물을 낸 게 바로 이제 한병도 정무비서관의 정무수석 승진인 거죠. 네. 이분 좀 잘 아십니까? 네. 네. 한병도 전 의원은 이분이 17대 때 국회의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18, 19대 때 20대 국회의원을 못 하신 거네요. 그런데 정말 우리 이제 이 소위 친문진영, 친노진영에서는 이분한테 엄청나게 빚을 졌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없이 많은 경선을 했잖아요. 그 경선 때 제일 힘든 일이 뭔지 아세요?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뛰면서 조직하는 거예요. 뭐 조직 운영 본부장 이런 거? 네, 그 본부장이었으면 제가 말을 안 하죠. 본부장 뒤에 숨어서 일 다 하는 부본부장만 늘 맡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10년 정도를 뒤에서 조직을 꾸린 거예요. 그런데 친문이 지금 뭐 마치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니까 친문이 뭐 늘 그 실세였고 다순 것 같죠? 그게 아니잖아요. 청와대는 거의 없어요. 네,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 민주당 내에서 압박과 핍박 속에서 꾸준히 친문 정신을 지켜온 거잖아요. 그런데 현역 의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역위원장도 아니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공이 어마어마하게 쌓였겠죠. 궁금한 건요. 네. 한병도 정무수석이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무수석은. 네. 그래서 뭐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는 뭐랄까 대통령의 의중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회적 정치적 분위기 봤을 때 어떤 경우는 정반대로 대통령의 인맥과 풀이 상당히 많이 달라서 뭐 정파를 떠나가지고 두루 친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의원님 보시기에는 한정도 정무수석 임명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장선 전 의원이 정무수석에 기용될 거다 이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게 푸나님이 얘기하신 두 번째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그러니까 친문이 아니라서 두루두루 의원들과 이렇게 친하다 이런 건데 그분은 친손이에요. 친손. 네, 그러니까 초선들하고는 별로 안 친하세요. 근데 다만 탕평 인사임으로 정무수석을 그렇게 하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얘기였는데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와대의 정무수석은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알고 소위 친문 바운더리에서 가장 친화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적임자가 한병도 정무수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우병우 차를 타려고 하는데 압수수색하는 거 혹시 보셨나요? 네, 봤죠. 근데 그 핸드폰 하나를 압수한다고 해서 뭔가 결정적 증거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 핸드폰 하나에 무방비 상태에서 뺏긴 핸드폰이기 때문에 저는 많은 단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병우 차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병우 차 안에도 그 사람의 특성상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불씨라는 게 중요해요. 불씨. 네, 불씨에 그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한 거.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우리가 한때 그 기억나세요? 김기춘이 들어가야 국정농단이 끝난다. 그런데 김기춘이 들어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김기춘의 인맥, 그 김기춘의 맥이 우병우로 이어져서 어느 순간부터 김기춘이 청와대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우병우가 청와대를 장악한 것으로 보이고 아주 진짜 우병우가 이렇게 두 번이나 구속을 피한 건요. 전 국민적 번뇌입니다, 지금. 그렇죠. 네, 전 국민이 우병우라는 이름만 들어도 이 채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소환된다고 하니 윤석열 팀 힘내라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따가 또 다른 얘기 또 나오겠습니다만 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23차 공판 정말 어리한다. 여기서 이제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여러 가지 증언을 했는데요. 네. 재밌는 거 많더라고요. 네. 이석수 특별감찰관실이 우병우 전 수석을 상대로 서면 조사를 했지만 그 당시 이야기예요. 네. 우씨가 서면 조사 용지에 서명 날인도 하지 않고 질문과 답변을 달랑 한 장짜리로 되돌려 보낸 사실이 있답니다. 예, 요 답변의 내용도 예, 답변 내용이 뭐냐면 이 우 수석에 대한 감찰이 얼마나 부당한가를 답변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어본 내용을 답하지 않고 예를 들면 뭐 아들 꽃보직 특혜 의혹에 네가 무슨 일을 했냐, 니네 가족 정강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하나도 답하지 않고 우수석에 대한 감찰이 이게 부당하다는 얘기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정도 되면 우 전 수석은 치외 법권을 넘어 대한민국 꼭대기에 있었던 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병우는 구속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이에요. 윤장석 비서관이 우 전 수석의 변호인처럼 행동했다는 증언도 나왔는데 네. 우병우의 대리인 같은 걸로 마크맨 일종의 네. 이제 특별감찰실의 감찰들을 막아내는 역할로 윤장석이라는 비서관이 굉장히 뭐랄까 좀 거만하고 막 그랬었나 봐요. 그거는 뭐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같이 일하는 그 윗분을 쫓아가는 거 아닌가? 그래갖고 저는 진짜 그 영화에 나오는 거만한 검찰의 표정, 눈빛, 태도, 걸음걸이 하나가 다 우병우 전 수석에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병우와 일한 윤장석 민정비서관도 비슷한 패턴을 가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당신들 하는 거 불법이야 막 이런 식으로. 네, 네. 아니 이제 특별감찰관실은 또 청와대 밖에 있잖아요. 약간 좀 대리원 자식 느낌 그런 거라 실제로 특별감찰관 이런 일종의 민정수석 등의 청와대 비서들한테는 조금 더 위에 있는 조직이어야 그렇죠. 되는데 아래를 내려다보듯 하는 그런 방식으로 대하니 어떻게? 그러니까 그거는요, 실제로 법적인 지위는 특별감찰관이 높죠. 왜냐하면 특별감찰관은 그 우리가 대선 때마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님의 수건 사업이기도 했는데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킬 공수처를 두자. 이거는 오래된 논의거든요. 우리가 공수처를 하자. 그러면 저쪽에서 내걸었던 게 상설특검이었어요. 그리고 상설특검하고 특별감찰관 제도를 같이 내걸었다가 상설특검도 특검법이 통과됐는데 유야무야 되고 이게 특별감찰관만 공약으로 이행한 거거든요. 박근혜 정부가. 그러니까 공수처를 하자 뭐를 하자 이러다가 특별감찰관을 두게 됐고 그가 하는 일이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친인척. 그다음에 청와대 수석들. 감찰하는 거니까 얼마나 센 자리예요. 그런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더 법적으로는 낮은 지위인데 더 높은 지위에 있었다는 거죠. 그거 왜 그랬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병우에게 힘을 실어줬기 때문인 그렇겠죠.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좀 너무 이제 확대 해석일지 모르는데 진짜 문재인 대통령 이분은 하늘이 도와요. 보실래요? 최근만 보면.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네. 세월호 6.25 은폐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자유한국당 같은 야당들이 공격을 했죠. 웃기죠, 그게. 근데 사회적 참사법은 반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통과되고 지금도 지금 공수처에 이제 논란이 막 시작되고 있는 타이밍인데 이런 이슈가 좀 터지면은 네. 그러니까 공수처 만들자고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굉장히 기가 막힌 게 뭔가 있어요 보면. 네. 하늘이 돕는다는 갑자기 우주의 기운이 간절하면 우주의 기운이 그 우주의 기운은 인이 원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모든 말은 인이에게 통하는. 그게 예언하신 분이지. 그렇지. 예언자. 간절히 원함이 이루어지는. 네, 그게 다 이쪽으로. 이게 결국 민심과 통했다, 뭐 이런 건데요. 지금 공수처 얘기하셨으니까 잠깐만 짚고 넘어가면 저는 정말 자유한국당의 논리가 무논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검찰은 충견이다. 공수처를 만들어서 맹견을 풀려고 한다. 그런데요, 그 맹견의 대상이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은 맹견을 풀어서 대통령을 감시하는데 적극 나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심지어 혼자 제안까지 했잖아요. 국회의원 빼자, 공수처법에서. 빼면 되잖아. 그러고라도 해야 돼요, 공수처는. 국회의원은 누가? 그냥 검찰이? 검찰이 하니까. 네, 검찰이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빼면 되고요. 근데 그게 국민적 감정으로 받아들여지겠어요? 국민적 감정으로 국회가 욕먹죠. 그렇죠. 그런데 말이 안 되니까요. 지금 검찰은 충견이라 싫고 뭐는 몰아서 싫고 뭐는 몰아서 싫고 그리고는 특검법 발의하잖아요. 에이씨.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병우 아들 의경에 있어서 뭐 꽃보직 특혜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해당 경찰관이 청탁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누가 청탁했는지 말할 수 없다고 버티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다시 조사하면 될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하고 싶은 게 이제 말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요. 김영한 수석이라든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래도 자기 역할을 하려다가 이제 결국엔 그 자리들 물러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 이석수 감찰관은요. 조홍천 의원이 잘하는 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형 이렇게. 근데 보수는 맞는데 진짜 보수래요.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네. 박근혜에 임명됐지만.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거잖아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당연히 그러실 분이지만 기후에 드리는 말씀이 있다면 이런 식의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이 직언을 해야 정권이 안 무너진다는 예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만약에 박근혜가 이석수에게 힘을 실어줬다면 이 정권 아직 유지되고 있을걸요?
그렇죠. 네. 네. 큰일 날 뻔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 입장문을 하나 냈는데 여기에 입장문에 보면은 정치보복가 아니다. 한국 현대사의 공작 정치의 종지부를 찍으려는 것이다. 이거는 워딩이 굉장히 센데요. 그러니까요. 이게요, 이 워딩을 딱 보고 제가 윤석열 같다. 그렇지 않아요? 리틀 윤석열이네요. 이 박찬호 이차장? 그죠. 그게 말이 꼭 그 윤석열 지검장이 국감에 나와서 답변하는 거 보셨어요? 말이 길지가 않아요. 그렇지. 단순 명령 화끈하죠. 네, 그냥. 그리고 원래 검사는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요거를 보면서 야, 검찰이 기한 죽고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우선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또 하나, 오늘 그 속보 뜬 거 보셨죠? 예, 속보에 보면 김태효 전 비서관. 압수수색한 거? 예,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김태효 전 비서관이 김관진과 이명박을 잇는 징검다리입니다. 진짜 중요한 인물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김태효 전 비서관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하지 않겠냐. 김관진이 석방되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꿋꿋하게 김태효 전 비서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검찰이 기죽지 않고 그냥 온마이웨이 하는구나. 그래서 진짜 격려를 하고 싶은 마음이었고요. 근데 하나 약간 의심이 들긴 해. 뭐가요? 뭔지 아세요? 혹시 김태효 전 비서관에게도 사전에 오늘 압수수색 한다는 게 들어가지 않았을까?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는 검찰에 있어서 우병우 라인은 다 이제 보직을 변경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했는데 A 수사관 우병우 라인이 아닌 누군가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 아직 남아 있다고. 그렇겠죠. 이번에 드러난 것도 지금 현재 검찰 내 우병우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소수지만 몇 명의 우병우 라인이 남아 있다. 그 중에 한 명은 검찰 간부다. 요렇게까지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네. 김태효 씨는 사실 김관진, 원세훈 이런 좀 거물급들 그 중간에 있는 이동관이나 네. 김태효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명박을 엮을 수 있는 고리인데 압수수색을 일단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뭔가 물증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어떤 단초는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미 단초는 나왔죠. 왜냐하면 그 증언이나 증거가 김태효 전 비서관이 주재해서 사이버 댓글과 관련한 이런저런 행위를 했다는 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관진, 그다음에 그 국방부 정책실장, 이게 다 이제 임관빈 실장까지 풀려나다 보니까 이게 김태효 전 비서관 수사도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돌았다는 거죠. 김태효 씨가요. 그 천안함 사건 나고 나서 북한의 사람들 만나가지고 당신들이 했다고 해달라면서 동풍투거든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명박이 굉장히 상당히 많이 오염시켜 놓은 인물이에요. 이 인물이 인간적으로 어떤 양심선언 비슷한 거 하면 이명박에는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태효.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불법성이나 비리 같은 건요. 많은 사람과 공유를 못하니까 핵심 인물, 어떤 자기가 뭔가 좀 가려야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 인물을 시키게 돼 있거든요. 실행범이라고 그럴까? 실제로 그렇죠. 움직인 실행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일을 실행하는 팀장이 있잖아요. 팀장. 그 사업에 그 팀장 비슷한 역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수석 정도 지낸 사람들은 좀 힘들다고 보고 비서관 수석이 정도예요. 움직이면 눈에 띄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김태효가 지금 굉장히 코어라고 좀 보여지는데 어쨌든 검찰이 정치보복 아니다. 공작 정치의 종지부를 찍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물론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입장문을 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쪽에서도 시달리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진짜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요. 검찰이 이례적으로 이렇게 입장문을 낸다는 거는 우리 맞짱 뜰 거야. 이겁니다. 공개적으로. 이게 입장문을 안 내고 조용히 수사할 수 있는 풍토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특히 최경환의 이제 방탄특검 의원님이 그 용어를 만드셨더라고요. 네, 제가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방탄특검 일반 명사가 됐어요. 네,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살다 방탄 국회는 봤어도 방탄특검법은 처음 들어본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추미애 대표가 최고위에서 그 말을 똑같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작권은 최민희에게. 자, 이 말씀을 쓰실 분들은요. 5원씩만. 한 번에 5원씩이에요. 그런데요. 이거는 쭉 이 내용을 새날에서 녹음으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수사팀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국정원과 군의 선거 개입 및 정치 관여 수사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의 원칙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라며 한국 현대 정치사에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운 정보 공작 정치와 군의 정치 개입에 종지부를 찍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 공작 정치의 종식과 군의 정치 개입 근절은 정치적 입장을 불문하고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과제라며 우리의 역사적 경험에 비춰 특히 군 정치 개입은 훨씬 중대하고 가벌성이 높은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국기문란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일 뿐 결코 정치적 사건에 대한 편향적 수사를 하는 게 아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의도성만 놓고 보면 검찰은 공수처에 의해서 수술당하지 않을 필요성 그런 측면도 있어서 뭔가 훨씬 더 선명하게 나가려고 하는 것 같긴 해요. 당연히요. 그래서 중요한 건요. 권력기관끼리 싸우게 해야 돼. 경쟁하고요. 네. 힘없는 사람들은 도와줘야 되고. 맞습니다. 네. 위원장도 아니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공이 어마어마하게 쌓였겠죠. 궁금한 건요. 네. 한병도 정무수석이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무수석은. 네. 그래서 뭐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는 뭐랄까 대통령의 의중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회적 정치적 분위기 봤을 때 어떤 경우는 정반대로 대통령의 인맥과 풀이 상당히 많이 달라서 뭐 정파를 떠나가지고 두루 친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의원님 보시기에는 한정도 정무수석 임명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장선 전 의원이 정무수석에 기용될 거다 이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게 푸나님이 얘기하신 두 번째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친문이 아니라서 두루두루 의원들과 이렇게 친하다 이런 건데 그분은 친손이에요. 친손. 네, 그러니까 초선들하고는 별로 안 친하세요. 근데 다만 탕평 인사의 임으로 정무수석을 그렇게 하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얘기였는데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와대의 정무수석은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알고 소위 친문 바운더리에서 가장 친화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적임자가 한병도 정무수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우병우 차를 타려고 하는데 압수수색하는 거 혹시 보셨나요? 네, 봤죠. 근데 그 핸드폰 하나를 압수한다고 해서 뭔가 결정적 증거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 핸드폰 하나에 무방비 상태에서 뺏긴 핸드폰이기 때문에 저는 많은 단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병우 차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병우 차 안에도 그 사람의 특성상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불씨라는 게 중요해요. 불씨. 네, 불씨에 그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한 거.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우리가 한때 그 기억나세요? 김기춘이 들어가야 국정농단이 끝난다. 그런데 김기춘이 들어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김기춘의 인맥, 그 김기춘의 맥이 우병우로 이어져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김기춘이 청와대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우병우가 청와대를 장악한 것으로 보이고 아주 진짜 우병우가 이렇게 두 번이나 구속을 피한 건요. 전 국민적 번뇌입니다, 지금. 그렇죠. 네, 전 국민이 우병우라는 이름만 들어도 이 채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소환된다고 하니 윤석열 팀 힘내라.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따가 또 다른 얘기가 또 나오겠습니다만. 네. 네. 우병우의 대리인 같은 걸로 마크맨 일종의 네. 이제 특별감찰실의 감찰들을 막아내는 역할로 윤장석이라는 비서관이 굉장히 뭐랄까 좀 거만하고 뭐 그랬었나 봐요. 그거는 뭐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같이 일하는 그 윗분을 쫓아가는 거 아닌가? 그래갖고 저는 진짜 그 영화에 나오는 거만한 검찰의 표정, 눈빛, 태도, 걸음걸이 하나가 다 우병우 전 수석에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병우와 일한 윤장석 민정비서관도 비슷한 패턴을 가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당신들 하는 거 불법이야 막 이런 식으로. 네, 네. 아니 이제 특별감찰관실은 또 청와대 밖에 있잖아요. 약간 좀 대리원자식 느낌 그런 거라 실제로 특별감찰관 이런 일종의 민정수석 등의 청와대 비서들한테는 조금 더 위에 있는 조직이어야 그렇죠. 되는데 아래를 내려다보듯 하는 그런 방식으로 대하니 어떻게? 그러니까 그거는요, 실제로 법적인 지위는 특별감찰관이 높죠. 왜냐하면 특별감찰관은 그 우리가 대선 때마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님의 수건 사업이기도 했는데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킬 공수처를 두자. 이거는 오래된 논의거든요. 우리가 공수처를 하자. 그러면 저쪽에서 내걸었던 게 상설특검이었어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23차 공판 정말 오래 한다. 여기서 이제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여러 가지 증언을 했는데요. 네. 재밌는 거 많더라고요. 네. 이석수 특별감찰관실이
우병우 전 수석을 상대로 서면 조사를 했지만 그 당시 이야기예요. 네. 우 씨가 서면 조사 용지에 서명 날인도 하지 않고 질문과 답변을 달랑 한 장짜리로 되돌려 보낸 사실이 있답니다. 예, 요 답변의 내용도 예, 답변 내용이 뭐냐면 이 우 수석에 대한 감찰이 얼마나 부당한가를 답변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어본 내용을 답하지 않고 예를 들면 뭐 아들 꽃보직 특혜 의혹에 네가 무슨 일을 했냐, 니네 가족 정강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하나도 답하지 않고 우 수석에 대한 감찰이 이게 부당하다는 얘기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정도 되면 우 전 수석은 치외 법권을 넘어 대한민국 꼭대기에 있었던 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병우는 구속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이에요. 윤장석 비서관이 우 전 수석의 변호인처럼 행동했다는 증언도 나왔는데. 한병도. 그래서 정부 수석이 이제 이게 그 결과물일 거라고 봐요. 월요일 날 네. 휴가를 내셔서 결과물을 낸 게 바로 이제 한병도 정무비서관의 정무수석 승진인 거죠. 네. 이분 좀 잘 아십니까? 네. 네. 한병도 전 의원은 이분이 17대 때 국회의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18, 19대 때 20대 국회의원을 못 하신 거네요. 그런데 정말 우리 이제 이 소위 친문 진영, 친노 진영에서는 이분한테 엄청나게 빚을 졌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없이 많은 경선을 했잖아요. 그 경선 때 제일 힘든 일이 뭔지 아세요?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뛰면서 조직하는 거예요. 뭐 조직 운영 본부장 이런 거? 네, 그 본부장이었으면 제가 말을 안 하죠. 본부장 뒤에 숨어서 일 다 하는 부본부장만 늘 맡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10년 정도를 뒤에서 조직을 꾸린 거예요. 그런데 친문이 지금 뭐 마치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니까 친문이 뭐 늘 그 실세였고 다순 것 같죠. 그게 아니잖아요. 청와대는 거의 없어요. 네,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 민주당 내에서 압박과 핍박 속에서 꾸준히 친문 정신을 지켜온 거잖아요. 그런데 현역 의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역